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최종미입니다. 먼저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방법. 만약에 여러분의 원하는 목적지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아니 내가 믿는 하느님이어도 좋고 그 절대자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누구나 이 일을 빠르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방법은 보려고 하는 사람이 볼 수 있고 내 생각을 내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약간까지는 잘 되더만 안 되네. 넘어가는 게 안 돼? 이걸로. 응. 응? 자, 파워포인트가 자, 한 번만. 예.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먼저 잠깐 짚어볼게요. 이 사업을 만나서 유니시티 비즈니스는 제품 좋아요. 유니시티만한 제품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일이 너무 쉬워서 문제예요.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좋은 거 자랑만 하라는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임의의 생각을 넣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얼룩져 있다면 제대로 된 자랑이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그냥 진심을 툭툭 할 수 있으려면 보통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의 습관, 행동의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쉬운 일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막노동일을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화하라는 의미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1번.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 주도의 반대는요. 따라가라. 남들 가는 대로 가라. 생각 없이 살아라.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무나 성공하는 일 어디 있어? 그래요. 맞아. 이렇게. 유니시티 그거 비싸. 그래요. 그럼 끝나죠. 나 그런 거 안 해. 그래? 이 남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느 날 9층의 목적지를 가는데 엘리베이터처럼 9층을 딱 눌렀더니 9층이 나오면 좋아요. 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 원하는 일을 하는 데는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여건, 상황이라는 게 다 같을 수 없어요. 이걸 자극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김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나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지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다 오셨는데 누군가는 오늘 전주를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온다. 가지 말을까? 이 생각을 한 누군가도 있었고 누군가는 비가 오니까 음악 듣고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자극이라는 것에 대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선택을 했다. 자,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생각할 수 있는 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 내가 그동안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양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의지가 있다. 이 선택이라는 것에 결국 책임이 따르는 거다. 에이, 가지 말지 뭐.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오늘 사람들이 조금 오면 자리를 좋은 자리 맡을 수 있겠다. 비가 오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꿀꿀하니까 분위기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야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이것을 주도적이라고 한다. 일을 잘 못 해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분명히 목표를 세웠어요. 난 이것이 될 거예요. 딱 세웠어요. 이달의 목표 드립니다. 벌써 5일이나 갔네? 25일 동안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안 되죠. 예. 아니 25일이나 됐는데 나는 오늘
까지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네? 오늘 끝나고 남아서 계획을 세우고 스폰서님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상담을 할 거야. 줌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 거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웠어요. 월초가 되면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해야 하는데 우리 스폰서님은 왜 나를 안 찾아주는 거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참 일이 안 되는 사람은 핑계도 변명도 많더라. 그리고 그게 전부 제가 보니까 일어나지 않을 자기 혼자만의 망상, 상상, 확대 해석, 임의 해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자신감을 갖더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고 상상 드라마를 써서 맥없는 스폰서를 죽일 사람 만들어. 확인 사살 없이. 그래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응집이 빨라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1번은 주도적인 건데 난 참 이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국어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주도적이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파트너가 박미주 스폰서님 같은 사람이면 좋겠죠. 나는 왜 그런 파트너가 안 나오는 거야? 난 그래서 디렉을 못 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 거야?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 이것을 자기 삶을 주도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고민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감각처럼 빨라요. 판단이.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은 결정장애가 있어요. 이것을 희하는 거요, 말하는 거요 하는데 이미 타이밍은 버스는 떠났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시간은 지나갔어요. 에이, 다음 달에.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라.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3년 후, 5년 후 지금보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면서 친구 부자, 자유로운 여행 이런 거 즐기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아의식이란 나를 때로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지나가다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짜증나는 동물적 반응. 그쵸? 미팅에 왔더니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본대. 쳐다보는 거하고 내가 성공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 사람은 지금 고민이 있어서 쳐다본 거야. 해석하는 나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보지?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미팅에 나오기 싫대.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아의식이란 때로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본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잡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보는 것.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신이 주신 독특한 의지다. 그런데 맨날 무엇 때문에 그래서 저래서 비가 와서 늦고 친구가 와서 늦고 이런다라는 건 자기 책임을 회피 변명. 그러면 본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자기 정체성이 뭐냐? 이해되시죠? 본인은 지금 누구 인생을 사는 거냐?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온다고 했으면 오는 거지. 내가 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더 집중할 대안을 찾아내는 게 주도성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달의 목표 디렉입니다. 그러면 갈 방법만 생각하면 돼요. 날짜가 짧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사람은 간다. 박미주 대표님이 크라운 엠버더스가 다이아몬드가 20조예요. 그러면 20조의 다이아몬드에 가서 각서를 받으면서 당신은 다이아몬드를 갈 거냐? 이거 실수를 안 할 거냐? 이걸 물어보고 외쳤을까요? 설령 내가 예측하고 판단하는 변수가 생기더라도 내가 선택한 거에 방법은 내가 찾아낼 거야. 이게 뭐냐면 이 사업을 만난 초창기부터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않은 자기 책임. 이거에 의해서 자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최종미가 1월에 더블 다이아몬드를 가고 보니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보입니다.
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내가 전부 가가지고 너는 디렉을 갈 거니 시니어 디렉을 갈 거니 PD를 갈 거니 조사를 하고서 제가 3프를 갔을까요? 변수가 생기는 건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 삶을 내가 주도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사소한 일에 원칙 미팅, 내가 세운 계획서, 오늘 세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날짜가 밤이 늦어. 그러면 방법은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양이한테도 할 거야. 문제를 일으키면 돈을 쓰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면 돈을 벌게 됩니다. 오예. 타협하지 않는 걸 말한다.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즉 유니시티는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도구죠. 유니시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원하는 삶이 보장될 거라는 거를 날마다 생각하다 보면 뇌는 현재의식인지 잠재의식인지 미래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끝났어요.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원하는 것이 어느 날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날마다 꿈 리스트 작성하고 날마다 시간이 나면 이 사람은 이 드레스가 어울릴 거야. 저 사람은 저 드레스가 어울릴 거야. 그리고 막 돈방석에 앉은 줄 알아라. 막 우리 돈을 뿌리면서 살자. 막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지갑에 돈이 많은 것 같은 착각을 해서 돈을 내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랬던 적도 있어요. 뇌는 현재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내 마음이 풍요하면요. 내 풍요와 반대되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게 중요치 않아요. 꼭 필요한 것들이 보여요. 저 사람 어떻게 3개월 만에 PD가 갔지? 이걸 보기도 바빠. 근데 내 마음에 꼭 이 일이 될란가 하는 사람 미팅에 오면 꼭 곧 집에 가기 생긴 사람만 보여. 다르죠? 성공은 상상력 게임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돈을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주도적이라고 한다. 2번, 원하는 목적지를 생각하면 하도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생각을 더해져서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 나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좋아했구나. 나는 하루 살아서 남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걸 좋아했구나. 나는 진짜 나누는 이런 사람을 좋아했구나. 내 가치관과 철학을 알게 돼요. 내가 죽는 순간이 돌아왔어. 내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무덤 묘비에 뭐라고 새겨질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인생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돈 하다 간 사람 여기 잠들다. 여러분 묘미병에 그게 정말 남고 싶은지. 원 없이 열심히 살다 간 사람 여기 잠들다. 여러분의 묘미병을 한번 적어보고서 생각을 해봐요. 저는 내 묘미병에 제가 항상 다는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는 최종미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들러 리스트처럼 막 줄을 세워서 장미꽃을 헌화하지는 못해도 누군가는 내 무덤가에 장미꽃 하나 놓아주는 그건 뭐냐? 나는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건 도움이 되는 삶이에요. 저는 유니시티를 선택하게 된 동기도 박미주 스폰서님이 신들러 리스트의 장면 이 반지 하나만 더 거기서 내 인생의 가치관을 찾은 거예요. 그래. 좋은 거 싸게 주고 누군가 인생 바꿔주는 일을 하는데 이왕 돈 버는 거 저런 일 좋지. 박미주 스폰서님 그런 걸 해낸 사람이구나. 그래. 나도 좋은 일 하는데 이왕이면 돈 버는 건 내가 버는 건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는 삶. 여기에 꽂혔던 거죠. 자기 사명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자기 성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가끔씩 꿈 리스트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쓰라면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없는데 쓰지 마세요. 저는 있으니까 썼던 거고 없는데 쓰지 떡 주세요. 밥 주세요. 국 주세요. 전부 동물의 왕국. 자기 거.
내 것이 끝나고 나면 상상의 나래를 펴서 진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게 좀 나와줘야죠.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누군가에게 꿈을 전달하는 비저너리. 사회 그늘진 곳에 희망을 주는 등대.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원하는가? 성품. 내 추구하는 내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먹고 사는 것에 한다면 어떻게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기를 하는가? 어떤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시크릿이 30, 40대를 불러 모았는지도 몰라요. 야, 이 비즈니스 만나서 저도 지금 120살까지 산다고 전제했을 때 제가 60이라고 잡았을 때 결혼해서 내가 살은 인생은 30년도 안 돼요. 앞으로 60년을 누릴 거예요. 그럼 저도 원 없이 살다 갈 건데 그러니까 신이여 건강만 주소서. 그랬더니 유니시티를 만났고 유니시티를 통해서 지금보다 갈수록 더 건강해질 거고 제가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제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 마사지 샵을 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등을 관리받을까? 맨날 이런 데 시간과 돈을 쓰지 않겠어요? 그러고도 다 못 쓰니까 어디 유아원을 하나 더 알아볼까? 장학금 주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야지. 이렇게 살아가겠잖아요. 뭐가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고 안 건강할래야 안 건강할 수가 없겠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춰야 한다. 저는 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대요. 꿈 리스트에는 명품백을 다 적어놨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는 세 줄이야, 세 줄. 존경받는 엄마, 사랑받는 아내, 뭐 이렇게 해놓고 가치관에 안 맞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거, 내 목적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자기 성찰이 필요한다. 그거 역시도 주도적이어야 한다. 나에게 시간도 많다, 돈도 많다, 충분히 존경도 받고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불리우고 싶은가? 나는 어떤 업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은가? 그것은 진정 내 내면이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지. 유니시티의 성공은 도구, 그건 목표, 꿈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 유니시티의 로얄 크라운 엠버더스가 되겠습니다. 목표. 그것이 돼서 무엇을 할래? 이게 사명, 꿈이다 이런 거죠. 자, 저의 사명. 나의 사명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더불어 잘 사는 사람. 난 초질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어요. 지금 한 게 아니라.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디렉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2025년까지 유니시티의 크라운, 로얄 크라운 엠버서드가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협력자 10명을 모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청소년의 쉼터를 제공하고 청소년 비전스쿨을 통해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야. 이게 내 노후의 청사진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뭔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뭔가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남기고자 하는 유니시티는 재수 없어도 부자 될 건데 재수 없어도 부자 될 건데 예. 여러분이 더 목적지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에게 10억이 매월 들어온다면 20억씩 들어온다면 유니시티는 내가 죽기 전에 수십억은 만지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최종미 도둑이라고도 그냥 웃을 수 있어요. 네가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되는데 내가 너를 도울란가는 몰라도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소중한 것부터 해라.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남과 나은 삶은 절대 못 살아요. 돈이 찔끔 많다고 해서 남과 나은 삶 아니에요. 동네에서 남들은 시장 패션 백 들고 다닐 때 나 명품백 좀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남보다 나은 삶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있어도 꼭 노는 수준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반찬이야. 그 사람 노는 거 보면 나는 돈을 주면서 와서 놀으라고도 그 물에 끼고 싶지 않아. 정말 내가 어디 가면 나하고 정말 이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시간 쓰는 거. 좀 질 높은 시간. 남들이 하기 힘든 일, 두려워하는 일, 그것을 보내며 쓰는 시간들, 이런 걸 이야기해요. 네, 세 번째는 시간 경영에 관한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들 많이 해요. 시간은 24시간 너무 많습니다. 초창기에 저도 시간이 없었죠. 뚝배기 동태탕 집을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11시에 마무리를 하니 시간이 언제 있었겠어요. 그리고 동태탕 집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에요. 직원들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지만 사장은 술 먹으면 왜 이렇게 안 가? 그건 사장의 몫이에요. 마무리는 제 몫이에요. 저는 그 장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주방이 있어도 없으면 뭔가가 비어. 시간이 진짜로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생각해냈죠. 사업은 내가 할 테니, 제품도 내가 줄 테니 이쪽으로만 오게 해라. 점심 장사, 저녁 장사. 처음에는 한두 명 가지고 3명 가지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오게 하는 시스템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24명 놓고도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제일 빨리 가야 할 사람이 지금 몇 시에 나가면 돼요? 지금은 7시 54분. 아, 5분에 그러면 본인부터 먼저 해줄게요. 55분에 끝내기로 했으면 54분에 땅 끝내줘요. 그럼 이분이 안 가. 왜 안 가세요? 이미 관심이 끌렸는데 어떻게 가? 아니요, 안 가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유 있게 할게요.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가요 하고 설명해. 이런 방법들을 내 마음속에서 주도적이니까 생각해냈다는 거죠. 광주에 가가지고요. 바쁘대요. 막 커피숍에서 누가 나를 데리고 갔는데 뭐 딱 몇 분 시간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가시라고 했더니 아니 조금은 있대요. 몇 분이냐. 5분 있대요. 내가 딱 2분 만에 디톡스 장파일 하나 놓고 쭉쭉쭉 다 끝났습니다. 뻥 쪄가지고 가요. 본인이 가네. 그들만 그날 저녁 먹고 뭐 전주 기전요고 나중에 보니까 선배더라고요. 소중한 것부터 하라는, 사람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을 쓰는 습관이 안 돼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겹쳐 있을 때 무엇에 우선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에요. 해야만 하는. 강의한 준비가 안 됐어.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나주에 후원 약속이 돼 있어요.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 파트너 후원 안 해준다고 해서 제 수당이 안 나오는 일은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그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하고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칙 미팅. 저는 원칙 미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뚝배기 동태탕 시절에 세미나 딱 한 번 갔다 와서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내가 미팅에 보이지 않으면 영안실에 있는 줄 알아라. 그건 누구를 위해서 선포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그 약속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아마 여기에서 전 미팅에 가장 많이 참석한 사람은 최종일 거예요.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랐다. 이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했던 일. 그런데 성공하는 사고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또한 타협의 대상이 되는 일. 누구나 긴급한 일엔 바로바로 반응해요. 그런데 원하는 삶을 못 살아가는 사람들, 늘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긴급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어. 서울에서 친구가 내놨대. 오늘 비 오니까 소주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미팅에 못 와. 근데 그 사람은 이 미팅만 못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신뢰를 깨면 안 되는 약속도 그것 때문에 깨. 전화도 안 받아. 그 사람이 무슨 인생을 바꾸겠어요. 이해되셔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긴급하나 중요한 일은 해야죠. 그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경중의 정도에 따라서 즉시 위임을 해야 하는 일인지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지는
그건 소중한 우선순위를 따져야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인터넷이 나갔어. 현장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강의는 내가 하는 영역이고 인터넷은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위임할 수 있죠. 내가 인터넷 만진이라고 강의를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의 강의를 끊기보단 지금 제가 줌에 뛰어들어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그런 것들이죠. 보통 때 이런 사고 습관을 가진 사람은 문제의 상황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 사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사업에서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은 뭘까요? 책이에요. 15분 읽는 거. CD 매일 하나 듣는 거. 성공하는 스폰서와 상담하는 거. 저도 루비가 오기까지 박미주 대표님은 저에게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늘 제 원칙 미팅이 있는 날 누구 몇 A, B, C 몇 명 참석하는지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누가 괜찮은 사람이 나왔는데 저분은 누구 파트너야? 누구 파트너? 그분 사파이어 그림 나왔네 아시더라고. 저하고 세미나 때 얼굴 잠깐 보는 박미주 대표님이 제 그림을 알더라고요. 맨날 내 전산을 들어가 봐서 알까요? 제가 매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상황을 알아요. 이 비즈니스는 이제 초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뛰니까 네가 PD를 가는 거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주도적인 게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은 그리고 끝을 보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폰서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성공을 더 애절히 원해야 여러분이 성공을 빨리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잘한 말 스폰서한테 아리가또라도 잘해라. 아리가또가 모르죠? 받들어 충성. 예스 이거라도 잘해라.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을 잘 따라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에 집중하시라고요? 내 인생의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으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요. 신경 쓰지 말라고도 잘 신경 써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할 건 타협하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 그게 뭐라고요? 미팅. 성공서적 15분 읽지 않으면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기라고 15분. CD 들으라는 거예요. 스폰서님에 전화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성공을 얻는다면. 좋은 아침입니다. 스폰서님. 오늘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예정입니다. 혹시 컨택을 하는 건데 조언을 해주실 말씀은 있으실까요? 아니 카톡을 보내놓고 스폰서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금상첨화죠. 오늘 일과를 쭉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이상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에 좀 아쉬워요. 근데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또 조언을 해주겠잖아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폰서님의 마음에 파트너들을 생각할 때 너는 정말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구나. 그게 느껴지면 없는 스폰서의 시간이 나가. 최종미가 일요일 날 휴식을 하지 않으면 한나절 휴식이라도 그나마 하지 않으면 일요일 날 저는 월요일 날 새벽부터 초죽음 날이에요. 초죽음. 서울에 2군데 미팅을 직강을 하고요. 익산 미팅을 와서 밤 10시에 줌 미팅을 또 해야 돼요. 초죽음. 밥은 당연히 못 먹어요. 점심은 잘하면 먹고 까딱하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갈 때 막 냉장고에 있는 뭐라도 해서 막 한 보따리 챙겨가요. 여차 오면 때워야 하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시간은 하지 않는데 그 일요일 시간이 낮으로 옮겨졌잖아요. 왜? 애절하니까. 성공하고 싶은 그게 옳고 그름은 중요치 않아요. 애절한 마음이 표현이 되니까 없는 시간이 안 피곤하죠.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뭔지를 정리정돈하셔야 되고 그것과는 타협을 하지 않아야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긴급하지 않은 거나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고요? 리더가 즉시 해결하거나 위임하라. 문제 상황이 생기면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어차피 그 사람이 못 할 일은 저는 제가 그냥 모든 열일을 제껴놓고 중요하니까 제가 해요. 아니면 그 부분은 이렇게 우선 해놓으세요.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긴급하지 않으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해결해라.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 술 먹는 일은 남들 보러 하라고 인생 안 바꿀 사람한테.
긴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 최대한 줄여라. 이해되셨죠? 예. 아, 저 바뀌어졌네요.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은 리더가 직접 해결하거나 유임을 하라. 여기 긴급하지 않거나 중요한 일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 바뀌었네요. 파워포인트가 제가 어제 막 정신없이 오늘 시간을 마음껏 쓰려면 어제 막 그래서 저 이 미팅만 타협을 않는 게 아니라 저는 클래식 모임하고요. 걷자 모임이 있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데 내가 어제 걷자 모임을 가서 얼굴 보고 맛있는 거 나눠주고 내가 오늘은 몸이 아파서 빠진다고 근데 진실은 파워포인트 해야 하니까 빠졌어요. 애지간하면 저는 어디든 미팅을 가면 빠지지 않아요. 그건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나를 보는 사람하고의 신뢰 관계예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늦지 않아요. 항상 일찍 가서 칠판을 닦아도 내가 닦고 물을 한 잔 타줘도 내가 따주고 이게 뭐냐면 없는 인맥, 인간관계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나 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게요. 생각대로 시작. 여기서 생각한 대로가 뭐예요?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네 번째. 1번, 2번, 3번은 개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 지금 4번부터는 우리 인간관계, 사람과의 멤버십을 통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승, 번역을 하다 보니까 승승이 이기고로 번역이 됐는데 너도 좋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도 좋고 승패는 나는 좋고 너는 신경질나 불쾌해 화나 짜증나 이거. 자, 패패는 나도 싫은데 따라가야 돼. 너도 죽기보다 싫어. 어쩔 수 없어. 썩을 놈의 시스템 이거예요. 패승 나는 싫은데 네가 파트너라 어쩔 수 없어. 이것도 결국은 깨져요. 그래서 저 지론이 있어요. 그냥 간다는 사람 안 말아. 어차피 늦게 갈 거 빨리 가는 게 낫고 지론. 그 사람이 어떤 누구여도 그 사람을 설득해서 뭐가 되겠어요. 있는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되죠. 근데 그런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없더라고. 떠날 용기도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비전을 정확히 보여주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꼬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를 정확히 하면 나 혼자 하는 일의 결과를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소속한 팀이 이뤄낸 결과. 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초보자가 오는데 뭔지 모르는데 또 오고 싶잖아. 근데 내가 또 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려면 일단 내 표정이 차가워서 안 돼. 그냥 인중 여기 오니까 막 엄마 오셨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 표정은 어서 왔어 여기 앉아. 내가 그 효과를 내려면 1년 가도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이 팀 분위기를 만들려면. 또 여기 오니까 30대가 있어. 근데 내가 30대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 최종미가. 그렇죠? 우리 모두 팀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능가할 수 있는 나는 없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이 승승을 생각하라는 건 내가 싫은 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싫은 일 강요하지 말아라. 말은 해줘라. 미팅과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왕 오시려면 늦지 마십시오. 사업을 하시려면 세미나 랠리 1년 12단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성공하실 안내는 해주라 이 말이야. 근데 안 온다고 나 너 후원 안 해. 그냥 하지 마. 후원을. 그러면 돼요. 웃어가면서. 이해되시죠? 응. 근데 보면 이 설득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스스로 선택하는 관계죠. 최종미를 존경하라고 해서 존경하냐고요. 존경할 사람을 하고 안 할 사람은 뭐 쳤단 식으로 생겼대.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인 거고. 나는 나인 거고. 그쵸? 나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도 시간이 없고 네가 어떤 생각을 한 건 너의 자유고 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보면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든대. 내가 그 스폰서하고 살 거냐고 물어봐요.
살 게 아니래. 그러면 스폰서에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그것만 얻어내면 되지. 싫다, 좋다를 표현할 필요는 뭐 있냐고. 그 스폰서가 나에게 시간을 내서 나를 돕다가 벌어진 일은 스폰서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서로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스폰서가 했을지 몰라. 애당초 너를 돕지 않았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움을 안 받으면 되잖아. 그런 스폰서면. 그렇죠? 근데 도움은 받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든대. 어찌라고. 이해되셨어요? 도덕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이 많아서 내가 오늘은 이거를 꼭 정리를 해주면 국어가 되면 이 사업은 쉽겠다 해서 지금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스폰서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아, 각오를 해요. 그러면 돼.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스폰서의 인격을 복종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음 장에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인간 상호작용의 4가지 패러면서 꼭 스폰서한테 말도 못하고 따라가면서 속으로 하고 막 삼삼오오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성공 못해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스폰서 되잖아. 꼭 그런 파트너가 나와. 왜? 봤거든. 그래도 되는 줄 알거든. 그래서 파트너 네트워크가 생겨. 내가 미팅을 하려면 사람이 안 모여. 왜?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막 대화 수준이 너무 잘 맞아. 이해되세요? 이런 사람들 나는 좋지 않은데 따라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설득 못한 거예요. 쿨하게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이러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죠. 싫은데 해야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표현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막 스폰서 앞에서 막 눈은 찡그리고 입은 찢어. 그걸 알까요 뭘까요 스폰서가. 알아. 막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파트너한테도 막 심지어는 속으로 욕을 하면서 막 겉으로는 왔어요 뭐 이래. 알아 몰라? 알아요. 그냥 마음이 없으면 오셨어요. 그냥 예 우를 하면 돼요. 오셨습니까? 예 우를 하면 돼요. 없는 감정까지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 없다. 네, 결국은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다. 그러면 어차피 깨질 거 그렇게 쓸데없는 데 노력하지 마셔라. 좀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 수준, 요구 수준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폰서님, 저는요 큰 소리를 나면 어릴 적에 실은요 제가 아빠가 술만 먹으면 큰 소리 치고 이래서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그다음 소리가 안 들려요.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미안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말해줘. 이런 말은 이해할 거 아니요? 그쵸? 누가 손해를 보니까. 스폰서님은 성격인데 내가 손해를 보니까.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우리가 스폰서와 파트너가 사업을 하면서 이 서로 시너지가 못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속내를 숨겨. 스폰서님, 저는 좀 제가 실은 배움이 짧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왜냐하면 한번 부연 설명을 더 해줘요. 그리고 잘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까먹어요. 의외로 보니까 제가 착한 사람들 특히 듣는 귀가 겁나게 안 돼 있어. 듣고 싶은 말만 듣더만 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상처받고 싶지 않은 자기 방어 기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사장님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장님은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건성으로 들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것이니까 그날 이거는 꼭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갖고 좀 아니요. 그거 갖고 오라고 했던가요? 이래. 뭐냐면 무의식에 그분도 안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협상, 타협 이게 주로 패승의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 나를 진정으로 내일처럼 돕는 사람이 없어요. 늘 힘들어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평범한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인지하지 않으면 이걸 고치지 않은 채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일이 사람과 사람이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종합예술이고 여기에 있으면 적어도 성공은 둘째치고 외롭지 않아요. 인간관계의 습을 제대로 보고 배우게 되니까 가정에서도 못 해준 거 신앙생활에서도 못 해준 것 때로는 이곳에서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진행하는 방법 무지 중요하고요. 홈미팅의 문화 무지 중요하고요. 애프터 문화 무지 중요하고 PMC 스쿨에서 문화를 배우니 그게 중요해요. OM은 사업을 알아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고요?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표현도 안 해놓고 기대치만 갖고 있고 우리 스폰서님은 이래요 저래요 쓸데없는 데 가서 백날 말해봤자 필요 없다. 자, 두 번째 승승을 하려면 너도 좋고 나도 좋으려면 스피치 문화. 모든 사람이 스피치가 두려워요. 맞습니까? 스피치 싫어요. 맞습니까? 저도 어느 날 스피치하는 게 막 진짜 이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고 미치겠더라고. 그게 필요 없으면 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을까요?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가 스피치 문화예요. 여기 강의 막 강의가 너무 좋아서 미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강의로 성공했을 거예요. 최종미도 이 강의가 여러분이 봤을 때는 신나서죠. 막 이 강의 잡아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죠. 일요일 날 시간표를 제가 짜요. 파핀 도전을 하는데 S&P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을 시키자니 마음에 걸리고 저 사람이 시키자니 마음에 들고 최종미가 첫 주에는 하는 게 낫겠다. 시간표를 늦게 짜다 보니까 늦게 짠 죄로 그 벌은 제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여기 강의 좀 한다고 어제 이종수 선생님 밤늦게 전화 왔어요. 왜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있냐 그랬더니 아름다운 센터에 왜 그냐고 그랬더니 이 혹시 음향이 문제 생길까 봐 최종 점검으로 왔대. 또 오이슬 사님 그 시간까지 또 뭐 한다고 또 좀 전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와 있어. 왜 그런가? 여기 뭐 파워포인트 어떻게 됐는가 막 누군가는 이 강의 중강의 하나를 하기 위해서 시간표 짜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세미나 하나만 해도 일찍 와서 그 자리 정리하는 사람 표 받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 각자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일로 모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와서 하는 일들은 진행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시킬까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시킬까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피치가 필요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와서 술은 못 마셔도 술을 자꾸 주문하면 받아라도 입만 대고 놓으면 누가 뭐래? 인간관계잖아요. 누가 스피치 잘하래? 그냥 안녕하세요. 어색해요. 다음에 뵐게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도 누가 뭐래? 그냥 따라하라. 이런 것들이 나는 싫어도 그래 뭔 이유가 있겠지. 너의 관점에서 세는 거. 이걸 승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나만 빼면 돼요. 모든 문제는 내가 있으니까 일어나요. 이 팀에 있다면 팀에서 그걸 원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 스폰서님이 그런 말을 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 형제 라인이 그러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지.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라는 전제하에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걸 승승이라고 이야기한다.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건 소비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파트너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폰서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스폰서는 파트너한테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을 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기울일 경, 들을 청, 단순히 리스닝, 귀로 듣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실은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사장님 아직도 집에 안 가시오? 그 말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사람은 알고 보니 갑자기 울어. 왜 그러는가 했더니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픔에 차가지고 모든 걸 만사를 잊고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온 거야. 근데 아직도 은퇴 안 했어요. 그 소리가 좋게 들렸을까요? 안 좋게 들렸을까요?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신뢰관계가 있으면 스폰서님
"다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신뢰 관계가 안 형성된 상태에서는 너무 슬플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울어요?" 뭐 이러면 문제가 되죠. 똑같은 일이에요. 어찌고 저찌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이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못 하죠. 그러면 뭐냐면 더 그 사람의 말을 이어서 들으려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듣기는 "나 없어도 된다고 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듣는 귀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비즈니스의 모든 문제는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각도와 경청이 안 돼서 문제가 대부분 일어나요. 모든 스폰서가 파트너를 죽이려고 할 리도 없고 모든 파트너는 일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겨요. 맞습니까? 이게 모든 말은 다 옳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옥신각신할 일이 없어요. 저 이 비즈니스 하면서 심지어는 힘든 마감을 해서 변수가 생겨도 날마다 웃고 떠들고 마감을 했어요. 여기 와 가지고 막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얼굴을 붉히면서 이러지 않았어요. 8년 하면서. 이유는 뭘까? 서로 해 주지는 못해도 공감하는 게 되니까. "나 슬펐어요." "왜?" 이거잖아요. "그랬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단어만 들으면 삶에 "나 못하겠어요." 왜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돼 버리면. "나는 위로해 줘." 이러고 말을 했는데 "너는 그딴 것도 못해?"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런 거 해?" 그러니 "뭐? 너희가 친구야 그런 게 뭔데?" 이렇게 나가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그냥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나는 그래도 3 달이라도 여기 나왔지만 그 사람은 유니시티를 3달 들은 건 아니잖아요. 옆집 아줌마한테 들었지 하다 그만둔. 그럴 수 있잖아요. 공감적인 경청을 한 후에 "이해시켜라."는 내헐 메시지만 던져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라.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할 이유가 아직은 못 찾았다는 거네요. 확인 사살. 그쵸. 난 자존심까지 상하면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공감.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들어 줘야 돼요. 근데 안 들으니까 걔 싸가지 없어요. 왜요? 말투가 그렇잖아요. 걔는 원래 말투가 그랬어. 지금 인생이 이발난초야. 저렇게 한 개도 없어. 그런 부모의 그런 남편의 그냥 이 환경도 그냥 지금 어디다 부풀이를 내가 동태사랑할 때 그런 상태였어요. "너 건들기만 해 봐라. 가만 안 둬 볼 텐게." 막 이런 상태예요. 지금은 건드려 봤자 웃어. 여유로우니까. 나 그 사람의 관점에서 듣지 않으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감은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듣는다는 건 몸으로 들어라. 몸으로 들어라. 그리고 제대로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임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언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 쪽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일단 상대의 입장을 공감은 해 주고 동의는 못 해 줘도 '아 그렇겠군요. 그럴 수 있죠. 화났겠네요.' 여기서 다 풀려 애지간한 문제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근데 이걸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듣는 법부터 배워라. 책이 얇아요. 내가 자료실에 강력히 추천했어요. 이게 안 돼 갖고 사업은 쉬운데 그 사업을 쉬운 사업을 어렵게 하더라. 쉽게 말하면 가정 교육이 사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우리는 동물의 왕국 교육이었어요. 아무 말을 해도 식구들한테는 갈등이 없어. 왜? 같은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맘에 안 들면 안 만나면 돼 그 사람. 그래도 아무 때 되면 월급 나와. 이해돼요?
근데 이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일에 관여되잖아요. 나는 내 파트너면 나 너하고 안 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의 파트너의 파트너면 그 사람 안 하면 이 사람이 받게 될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억지 춘향이도 하게 되잖아요. 이왕이면 잘 경청만 한다면 서로 간에 이 좋은 일하면서 문제될 거는 없다. 왜? 각자 공통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비즈니스 성공 이 자체가 아름다운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공적인 설득을 거창한데 다른 말 없어요. 1번 에토스란 뭐냐? 설득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씩 웃었어. 근데 내가 이 옷을 입고 "날씨가 좋아요." 하니까 씩 웃지, 내가 머리는 부시부시해 가지고 쓰리빠 신고 반바지 입고 "날씨가 좋아요." 그러면 놀라 갖고 도망가. 이게 뭐냐면 짧은 순간에 신뢰를 결정하는 외모예요. 또 말의 시도 있어요. "날씨가 좋아요." 좋아요? 좋게 들려요? 예, 말의 시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 때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평가해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어떤 신뢰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말을 한마디만 해도 말을 잘 들어. "스폰서님 희한해요. 제가 그렇게 세미나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세미나를 안 왔어. 근데 나 지나가다가 하니까 세미나를 온대요. 왜 그죠?" 영향력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졌느냐에 따라서 왠지 나에게 호감을 느낀 사람한테는 내가 호감을 느낀 사람, 내가 호감을 느낀 사람한테는 똑같은 말을 해도 왠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왠지 내가 보통 때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말을 하는 건 왠지 그걸 따르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걸 신뢰라고 한다. 그래서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흔들어 먹는 것도 그냥 보니까 막 통도 그냥 막 그냥 그래 가지고 막 나중에 나한테 그 통에다 타줄까 걱정이 되게 막 흔드는 것도 막 조심스러워 갖고 누가 보면 '누구 죄 졌어?' 좀 뭐 흔들려면 막 촥 멋있게 흔들어 갖고 막 해 가지고 막 원샷으로 뭔지 모르게 막 침이 막 꼴깍 넘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은 배고파서 죽겠어도 협상으로 나갈 때 이쑤시개나 하러 나간다잖아. 옛날 사업에 성공한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것이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데 절대 요소다. 날마다 그 사람은 10 번이면 약속을 하는데 10 번이면 허둥지둥 늦게 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신뢰하겠냐. 그 약속을 잡을 때는 항상 우리 리크루팅하다 보면 쫓길 때가 많아요. 저도 그걸 감안해서 약속을 넉넉히 잡죠. 그리고 사업가의 약속은 더 시간 텀을 줘요. 예를 들면 제가 2 시에 리크루팅 약속이 있는데 초보자야. 그러면 최악의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넉넉 잡아 2 시간을 잡아. 내 이동 시간 20 분이야. 그러면 1 시간 리크루팅하고 좀 여유 시간 가지고 20분 이동하면 되겠다. 마지노선은 1 시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이동 시간 20 분이고. 나머지 여유 시간을 줘야 변수에 대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 2 시와 3시 약속이 잡아져야만 꼭 할 때가 있어요. 긴박한 일이야, 이 상담을 해야 하는 일이. 그럴 경우 2 시에 리크루팅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장님 내가 10 분, 20분 늦을 수도 있고 혹시 더 땡겨질 수도 있어. 다만 사장님은 이 시간대에 그럼 1시 반 이후에는 어디에 있을 건데요? 뭐 그러면 우리가 만나기로 하는 그 약속 장소에서 오는 시간은 얼마예요?" 이것까지 계산을 해 줘서 제가 한 30분 리크루팅 하다 보면 일찍 끝날지 좀 늦어질지 예측을 하니 "내가 시간을 톡으로 보내 줄게요. 톡 하긴 잘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약속을 10 번이면 어기는 일이 없어야죠. 그럼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는 건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때 맨날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켜 그 사람이 뭔 말해도 왠지 거짓말 같아. 이해되죠?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요. 왠지 스폰서가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잘 듣는데 내가 본인이 쌓은 신뢰를 생각해 봐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1 번이 그거예요, 신뢰.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품. 왠지 뭔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거. 두 번째, 그 사람이 당신의 느끼는 정서. 예를 들면 최종미에 대해서 아유 상대는 안 해봤냐. 왜 이렇게 세? 아유 저 사람 리더십이 엉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둘이를 맺어놨어요. 제가 하는 말은 잘하네. 하나도 하나다. 이해돼요? 그래서 파트너를 후원을 받고 싶으면 미리미리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싶으면 냅두고 그냥 이런 밥 먹는 자리, 차 마시는 자리, 미팅 전후 자리에 스폰서님과 자주. 근데 본인이 맨날 도망 다니는데 파트너는 어떻게 맺어져? 이해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할 일만 해. 일이 잘 안 되면 일이 꼭 안 될 일만. 죽자 살자 모든 일거리 내 어깨에 다 짊어지고 일을 하더라. 근데 한계가 있어요. 3명 도와주고 나면 3명이 없어져 있어.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할까? 저렇게 하라고도 힘들겠다. 그래서 항상 상대의 증서, 상대가 나라는 사람을 모르면 거기다 가르치려고도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오히려 상대에게 맞춰줘야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파트너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그 사람이 상대적인 지위가 있다면 언어도 아직 친해지지 않았으니까 좀 친해지면 "아 그랬어요. 아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상대와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참 중요하다. 이해를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네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있어서 그다음 마지막은 논리예요. 아무나 성공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나 성공하는 일이 있으면 아마 저도 거기 갔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일단 공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이 얼굴이 활짝 펴졌어. 저도 처음에 사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유니시티 와서 보니까요. 세미나를 갔더니요. 세상에 60 대가 억대 연봉을 가서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미 마음 바뀌고 있잖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주면 되지. 이게 아무나 성공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논리성이에요.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건 나의 생각이 정립돼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많이 읽고 성공서적을 많이 읽어야 하냐면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나 시간 가면 인간관계 다 잘해요. 사업 다 잘해요. 우선 단계는 안 가본 미래니 신뢰도 지금 여기에 성공자들하고 일일이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는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셔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시너지를 활용해라. 시너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아이까지 나와 버렸어. 둘이 셋이 돼 버렸죠. 이게 완벽한 시너지 아니에요? 둘 사이에 좋은 감정이 있었으니까 나왔어요. 좋은 감정이 없었으니까 나왔어요. 신뢰라는 관계가 있었으니까 애가 탁 나온 거잖아요. 완벽한 시너지예요. 근데 신뢰 수준이 낮으면 뭔 말만 해도 도망가. 희한하게 홈미팅을 가서 보면 파트너들이 각자 하는 데 있어요. 뭔 줄 알아요?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거기 파트너들은 막 축제해요. 막 그냥 옆에서 막 눈빛을 보고 막 하려고 난리들이에요.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신뢰 수준이 중간이면 어떻게 하냐? 예의는 갖춰.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게 하는데 벽이 있어. 신뢰 수준 중간. 이런 관계에서는 비즈니스 폭발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3, 4, 5 미팅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뭔 줄 알아요? 홈미팅. 홈미팅을 통해서 서로를 알잖아요. 이 사람의 가슴 아픔도 알고 이 사람의 꿈도 알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예전에 '왜 이렇게 눈을 내리까는가.' 했더니 어릴 때 눈이 다쳐서
이렇게 눈을 이걸 똑바로 뜨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팅장에서의 미팅은 잘 이루어지나 미팅 이외의 미팅이 잘 이루어지. 미팅이 막 잘 되는 팀은 막 안녕하세요, 스폰서님 저 어저께 이거를 했는데 미팅 끝나고 스폰서님 먼저 잘 신뢰관계가 낮은 팀들은 미팅이 끝나면 조금 더 방관자예요. 나를 안 챙겨주나 이러나. 근데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없으니 할 일도 없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이런 생각. 신뢰 수준이 중간. 신뢰 수준이 높으면 문제 해결 과정이 재밌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내가 신경질 나 가지고 막 제가 상대를 막 혼냈잖아요 막. "이게 문제야. 문제인데." 막 말하는 사람도 재밌어. 듣는 사람도 "죽여버리지 그랬어?" 가끔씩 이래요. "스폰서님 우리 남편이 어제 막 이래요. "얼마나 살았어?" 십몇 년 헤어질 때 됐구만. 제가 헤어지란다고 헤어져요? 10년 남편이 있는데 오래 살았어요. 헤어질 때 됐어요. 이 신뢰 관계가 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재밌다고요. 그리고 농담 한마디로 딱 메시지 던질 수도 있고. 이런 게 뭐냐면 재미가 아닌가. 팀에서 나를 빼면 우리가 된다. 잘 되는 팀은 내가 없어요. 잘 안 되는 팀은 동물의 왕국이라니까. 맨날 뭐 문제를 들고 와서 보니까 누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야기해. 말을 시작을 할 때는 결국은 자기 이득 때문에 말해. 나만 빼면 된다고요. 그럼 본인이 잘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그것이 아니고 저것이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팀에서 나를 빼면 우리가 된다. 시작. 뭔 일이 있으면 저분이 왜 그랬을까? 오지겠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나를 이해시키거나 하소연하거나 나가거나 윽박을 지르거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할 때. 근데 그냥 막 맨날 내가 좀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확인했냐고. 확인. 자, 마지막은 끊임없이 새신하라. 제가 PD를 가고 사파를 가고 3년 정도가 되면 인체도 한계가 있어요. 몸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쉼을 가져라.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하고 음악을 좋아하면 운동을 하고 걷기를 좋아하면 산책을 좋아하면 산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정신적으로 제가 실제로 해 보면 리크루팅 하면 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외적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 상태, 영의 상태, 예, 사회 지수 이런 게 대부분 나 오피스거나 남한테 못한 사람, 네트워크 이해도에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 들어주는 것도 기빨릴 때가 있어요. 근데 책까지 안 읽잖아요. 성공서적까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읽으면 망각해서 '내가 요즘 자꾸 언어가 세지네.' 그러면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성공할수록 박미주 대표님도 세미나 전후로 해서는 책을 많이 읽으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볼 때는 '와 말 잘하' 그저 이루어진 건 없어요. 마음의 양식을 닦으니까 술술술 나오는 거다 영적. 내가 항상 어떤 게 누구에게 사회 공헌 의미가 될까? 무엇을 도와줄까? 이런 걸 세다 보면 영적 지수가 높아져서요. 감각적으로 하도 사람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면 '저 사람 부부싸움 와 갔네. 저 사람 오늘 지금 거절당했네. 저 사람 지금 집에 갈까 말까 생각하네. 저 사람 무슨 슬픈 일이 있구나.' 알게 돼요. 사회적, 감정적으로 봉사를 하면 정말 힘든 일 있으면 응급실 가 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는 행복해요.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막노동하는 사람들 한번 뜨거운 여름에 하는 거 보세요. '아 내가 정말 돈을 번다면 저 사람들 저렇게 해 주고 싶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거 끊임없이 자기를 쇄신하라. 성공하는 사람의 7 가지 습관. 왜 성공 못 하냐? 의존성이 너무 많아서 성공 못 해요. 동물의 왕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려고 해도 못 받는다고요. 이 의존성 단계에서 독립성, 주체성 단계로 가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3 가지를 해라. 상호 보완성, 상호 관계성을 가지려면 이
네 가지를 잘해라. 제가 보니까 PD까지는 이것만 잘해도 1, 2, 3번만 잘해도 가요. PD 가면서부터가 진짜 고개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상호 관계 때문에 PD를 갔다는 건 스폰서가 늘려놓은 거지 내가 늘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상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희한하게 파트너가 어느 날 사라져요. 스폰서의 역량이 멀어지는 순간. 그래서 이거를 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저 30대에 읽었는데요. 이것처럼 잘 정리해 놓은 책은 없다. 자, 비즈니스 핸드북 나의 비즈니스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글을 적어 놓은 사람과 그러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꿈을 현실로 이루는 방법 적어라예요. 생각해라가 아니에요. 생각만 했더니 60%가 미국 예일대를 나왔어도 평범하게 살더래요. 30년 후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주 빈곤층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예일대를 나와서. 10%라도 글로 적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항상 생각했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생각했던 사람은 상류층이라도 살았대요. 상류층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글로 쓴 구체적인 인생의 비전 목표를 갖고 있었다. 자, 한번 읽어보게요. 글로 쓴 시작.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우리는 미국 예일대 안 나왔으니까 무조건 써야겠죠. 이것만 쓰면 된다는데 이걸 안 써. PMC 스쿨에 숙제를 해도 안 해. 안 해보고 성공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어떻게 PMC 스쿨을 할까요? 이해되죠? 1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부가 중요해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강조한 게 2부. 그걸 하기 위해서 1부가 있다. 나의 바이오스 라이프가 성공하는 이유. 그냥 제가 적은 거예요. 많은 사람 건강 해결해 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유니스 아니면 없잖아요. 정년 없이 안정적인 노후, 우리나라 조금씩 길거리에 있는 노인들 겁날 거예요. 내 친구들 걱정돼. 지금 막 돈 몇 푼 있다고 하는 애들 걱정돼. 의료보험 미녀가 되면 지금 병은 다 갖고 있는데 어쩔란가 몰라. 여러분 막 농장 문 열으면 돈이 나오죠. 막 위내시경 하려고 돈 100만 원 가져가요. 맹장수소에 1,000 몇백만 원씩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막 농에 잔뜩 싸놨잖아요. 나 걱정돼요. 시간과 수입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수억을 번 일을 생각해봐. 그건 미쳤다고 그래. 네트워크는 안 미쳤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대. 올바른 가치가 사람 부자가 되는 사업이니까. 많은 이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소중히 애절한 사람 참 좋아해요. 그냥 잘난 체는 철없나치 하는데 꿈은 그렇게 되면 좋고요. 빨리 집에 가. 비즈니스를 통해 속으로 비즈니스를 통해 이루고 싶은 중요한 일들은 진정한 부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습관 공동체. 콩을 심어야 콩이 나죠. 이 사업이 누군가의 꿈을 실현해주는 사업인데 내가 애절한 꿈이었고 내가 원대한 꿈이 없는데 그 사람이 성공을 하겠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청소년들의 신공강한 놀이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나눔 실천.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가 돈을 기부를 하러. 동네에도 굶어 죽는 사람 많아. 이게 제 개인의 지론이에요. 가까운 내 익산, 전라북도 꼭 TV에 나와야 실천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방향잡이. 여러분의 3년 후, 5년 후의 모습. 나 진정한 자유인. 건강한 몸매 지금보다 훨씬. 왜? 맨날 가서 이거 하고 있을 거니까. 트레이너 더 서기 싫어도 할 거니까. 행복한 가족.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게 내 일일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강의하고 리크루팅하는 게 일이지만. 5년 후 나의 모습. 오늘은 남편과 함께 떠나온 몰디브 소리 여행의 공유안에 마지막 집중. 날이다. 옛날에 그렇게 반대했던 유니스티 사업 덕분에 이제 자신이 이런 호사를 누린다며 너무나 신나하는 걸 보니 뿌듯하다. 일주일간 해변에서 야외 태닝을 실컷 했더니 시컴댕이가 사장님, 되었다. 동영상 소리가 나와요?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미안해요. (5년) 후 나의 모습. 오늘은 남편과 함께 떠나온 몰디브 여행의 마지막 날이다.
옛날에 그렇게 반대했던 유니시티 사업 덕분에 이제 자신이 이런 호사를 누린다며 너무나 신나하는 걸 보니 뿌듯하다. 일주일간 해변에서 야외 태닝을 실컷 했더니 시껌댕이가 되었다. 한국에 가면 스폰서님이 보고 엄청 놀라실 것 같다. 오늘은 실내에서 마사지나 받으며 쉴까 했는데 에메랄드빛 바다의 투명 산호들 사이로 고래상어다. 어서 빨리 뛰어들어서 거북이랑 모닝 다이빙 해야지.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몰디브부터 가고 싶어 했는데 더블 다이아몬드가 된 지금도 몰디브는 겨우 두 번째 방문이다. 이곳 저곳 다니다 보면 먼 섬나라 몰디브까지 오기란 쉽지가 않다. 하긴 예전에 몰디브 비행기 값을 보면서 김혜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이번 생에 몰디브는 없다고 울었던 때도 있어. 이번에 온 주메이라 비스타밸리 호텔은 예약하는데 돈 좀 쓰. 에이, 돈이야 뭐. 물수도 써도 남고 다음 달 또 들어올 텐데. 이제 긴 여행을 끝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가선 집중 몰입해야지. 시스템이 만들어졌어도 나는 여전히 파트너들이 궁금하고 스폰서님을 매일매일 쫓아다니며 핀업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엔 비싼 차, 의식주 걱정, 이런 단숨한 꿈을 꾸던 내가 이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또 그로부터 얻어지는 자아 실현을 위해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다. 일주일을 놀았더니 몸이 근질근질하다. 역시 난 강의할 때가 열정적이다. 또 한국을 벗어나니 엄마 아빠도 보고 싶다. 그런 건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던 엄마 아빠는 현재 나의 파트너 사장님이 되셨다. 역시 10번 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 다음 달에 PD에 도전하신다고 열심히 달리고 계신다. 여행 마지막 날이라며 호텔에서 나를 위한 공연을 열어줬다. 이 호텔 사람들은 유니시티 사업자인 나를 너무 존경한다. 글로벌한 유니시티 제품이 전 세계 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있다는 게 멀리 해외에서도 몸소 느껴진다. 몰디브 바다 한가운데 통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에는 주황색 노을이 지고 있다. 황홀한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쉼없이 달려왔다. 모두가 노라고 했을 때 홀로 예스를 외쳤기에 지금 나는 또래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멋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눈물이 난다. 그동안의 노고가 싹 풀리는 이 느낌. 이 맛에 유니시티 하지. 유니시티를 안 만났다면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갔을까? 생활비에 쪼달리며 적당한 생활을 하고 있겠지. 내 나이 34살. 이제 겨우 100세 인생의 3분의 1밖에 오지 않았지만 벌써 나는 성공자의 달콤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30대의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자. 목표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3년 후, 5년 후의 모습을 적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 지금 김혜영 사장님은 저번 PMC 스쿨에 디렉데이 지금 이 5년 후의 모습을 했는데 이미 PD 2차를 달성했습니다. 성공은 상상력 게임이라는 거죠. 그 다음 누구를 어떻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게 계획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쪼개는 거. 밤 안 오는 시간에 낮에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갈까? 이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월초에 이번 달에 만날 사람을 계획해서 언제를 정해놓으셔야 돼요. 첫째 주, 둘째 주,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익산, 화요일 날은 전주. 이렇게 미리 계획표 속에서 만날 사람들이 정해져야 돼요. 그들에게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져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가 정해져야 돼요. 오늘 내가 미팅을 만날 사람이 3명이다. 그러면 자료가 3개, 샘플이 3개 준비돼 있고 혹시 그분이 제품 가져갈 제품들이 차 속에 어제 실었어요. 있었어야 돼요. 어제 밤에.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줄 자료를 검토하거나 나를 세야 돼요. 이게 계획서인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서와 저의 계획서는 많이 틀리죠.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스케줄표, 홈파티. 아니 내가 PD를 가려면 주력에 디렉으로만 해도 5명 주자가 뎁스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엄마 나는 3단계밖에 주력이 안 내려갔네. 2단계를 내려가기 위해서 누구를
언제 홈파티 할지가 정해져야죠. 찾아내는 일을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만남과 초청화법을 가르쳐야죠. 이것 또한 계획서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홈파티는 소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 홈미팅은 소비자를 잘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질을 채워주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스케줄표에 들어 있어야 한다.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한 곳에 두라. 뭐 찾고 다니라고 제발 하지 말고 박스 하나 딱 해서 자료는 자료대로 그 시간만 전략해도 일마다 제한 시간을 둬라. 저는 리크루팅은 30분이다. 상당히 길어요. 왜 막 속내를 그냥 이야기 않는 사람은 3시간 잡아. 아예 초보자인데 그냥 센 여자야. 반드시 잘할 사람이야. 근데 난 저 사람은 반드시 리크루팅해. 그럼 그런 때는 그냥 한나절을 비기도 해. 그냥 만나서 사업 이야기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뭐 아쉬운 네가 말해. 아쉽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그냥 이미 관심 있어서 왔어. 그러면 프로모션 잠깐 웃고 떠들고 사장님 내일 보게요. 내가 내일 오시면 보니까 눈을 깜빡거리더라고. 눈에 좋은 거 드릴게요. 그럼 끝났어. 뭐 이렇게 길어.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하루를 미리 계획하셔라. 휴대폰 방에서 휴대폰 봤다. 뭔 강의를 우리야.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강의 중에 안 쉬면 못 쉬어요. 시간표 그때 안 하면 못 하고 뒤에 앉아서 때려보면 시간표 짜고 아니 일이라 하나 왜 되지도 않는데 뭔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휴대폰을 봤었고 나갔다 들어갔다를 했었고 이제 아무도 못 나가겠네. 자,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저녁이 되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 오늘은 17가지를 계획서는 12가지를 했는데 내일은 이거를 어느 시간대에 끼워 넣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계획된 시간을 쓰니까 오늘 만날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옷을 입는데 화장을 하는데 그리고 컨디션을 해보고 하는데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예상 리허설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만날 때는 착착착착 경중을 따져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메가월드 습관 공동체를 위하여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폼날을 갈듯이 밤아오는 시간에 자기 개발과 자기를 한 달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은 잠안 오는 시간 안에 반복 하셔야 된다. 길어졌습니다. 얼촌데 여러분에게 좋게 표현하면 도움되라고 엄청 길어졌는데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열정으로 역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